예, 이번 시간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과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신고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137페이지가 되겠고요. 이 교재 페이지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리지만 우리 세무사랑 프로가 최근에 제가 이 강의하기 직전에 교재 집필했을 때 업데이트 되는 부분 때문에 교재에 있는 캡처 화면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변경을 시키다 보니까 페이지가 한두 페이지 정도는 밀리거나 당겨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페이지에 내용이 없으면 한두 페이지 앞뒤로 이동을 해보시면 그 내용이 있으실 겁니다. 양해 좀 해주시고요.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신고하는 서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및 원천징수세액은 다음 날까지 신고 납부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월별 납부자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지급일이라고 나오죠. 제가 원천징수는 지급 시점 기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반기별 납부자입니다. 자, 반기별 납부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다음 달 10일까지고요. 다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건 뒤쪽에서 설명이 될 겁니다.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처분 규정에 따라 처분된 상여, 배당, 기타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그러니까 상여, 배당, 기타 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즉 인정상여, 인정배당, 인정기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다음 달 10일입니다. 반기별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기별 납부자는 누구냐? 제가 반기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반기별 납부자는 직전 과세 기간 내 상시 고용 인원이 20인 이하인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관할 세무서에 신청한 경우입니다. 승인받았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직원 수가 20명 미만일 때는 6개월 단위로 해도 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6개월 단위로 신고하는 게 바람직하냐라는 부분인데 정부에서 이 제도는 어쨌든 납세자한테 조금 더 편리하게 해주기 위한 부분인데 이 세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때그때 내는 게 바람직한 거지 6개월 모아서 내게 되면 목돈이 되게 됩니다. 목돈이 되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반기별 납부보다는 월별 납부로 하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반기별 납부자의 그 연말정산 환급세액 신청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앞 시간에 연말정산에 대해서 추가납부세액과 관련되는 부분 말씀을 드렸죠. 10만 원 넘을 때에는 3개월 동안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환급세액이 발생이 되게 되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은 조정환급과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환급 신청하는 환급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한데 국세청에다가 환급 신청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반기별 납부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7월 10날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원천징수해야 되는 세액하고 환급세액하고 서로 정리한 다음에 7월 10날에 납부하시면 돼요. 근데 1월 달, 2월 달에 연말정산 해보니까 환급세액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국세청을 통해서 환급 신청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우리 환급 신청을 하게 되면 반기별 납부자라 하더라도 1월, 2월 분과 연말정산 분을 3월 10날까지 반드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환급 신청이 가능한 거고요. 나머지 3월에서 6월 달 부분은 7월 10날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 월별 납부자는 2월 10날, 3월 10날까지 환급 신청이 가능하지만 반기별 납부자도 똑같이 3월 10날까지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작성자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작성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교재에 귀속연월과 지급연월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귀속연월과 지급연월 기준으로 작성을 하는데요. 자, 보시면 자, 3월 급여를 3월 달에 귀속이 3월이고 지급을 4월 달에 하는 경우, 그 다음에 4월 급여를 귀속이 4월인데 4월 달에 지급을 하게 되면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신고는 5월 10날에 하죠. 5월 10날에 하는데 자, 요거는 별도 각 신고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5월 10날 각 신고서 또 작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신고서가 2장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죠? 귀속과 연월을 한 세트로 보고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귀속이 3월이고 4월이고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신고서가 2장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가끔씩 우리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관련되는 부분 말씀을 드리면 한 장밖에 없다. 매월 한 장만 신고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 장이 아니고요. 2장, 석 장, 넉 장 여러 장수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귀속과 직업연월이 같은 세트로 묶어서 신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5월 10날에 2장이 나옵니다. 각각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천세 반기별 납부자의 귀속연월 및 직업연월 기재 방법입니다. 1월부터 6월달까지는 귀속은 1월, 직업은 6월달로 해서 7월 10날까지 신고하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하반기 부분은 7월, 12월로 해서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반기별 납부자와 관련되는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원천징수, 수정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우리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할 때 수정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수정신고서 작성할 때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 수정신고서 관련되는 부분은 142페이지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수정신고서는 자, 기본적으로 보시면 매월 신고자라고 하면 매월, 그 다음에 신고 구분해서 수정에다가 표시를 합니다. 수정에다가 표시를 하게 되고 직업연월을 그러니까 수정하고자 하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선택하시면 돼요. 8월분, 8월분으로 해서 8월 기속이고 8월달 지급한 거에 대해서 수정하겠다. 간이세액 원래 1,000만 원, 2천만 원에 40만 원 신고했는데 한 명 누락해서 2,200에 43만 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고 가산세 1,350원까지 계산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원래 당초 신고분은 까만색으로, 당초 신고분은 빨간색으로, 수정된 신고분은 까만색으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면 맨 하단 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그죠? 가산세 1,350원에 40만 원 냈는데 43만 1,350원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단 부분에 보시면 총납부세액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근데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수정신고세액이라고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는 작성을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작성하지 않는다. 수정신고서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정신고세액은 추가세액 납부는 수정신고, 즉 수정신고 월 원천징수분과 원천분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8월달 부분에 대해서 10월달에 원천징수 수정신고를 한다라고 하면 10월달 기준으로 이렇게 8월분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서를 만들어서 접수를 하고요. 자, 보시면 10월달에 매월분 정기신고분이죠. 매월분이고 10월달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10월달 급여에 대한 부분 정리를 했습니다. 그죠? 신고를 했고 다음 페이지로 가면 하단 부분에 수정신고세액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우리 8월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3만 원에 추가납부세액 3만 원에 가산세 1,350원 3만 1,350원 해서 당초 납부분 35만 원 하고 45만 원하고 합쳐서 48만 1,350원을 10월분 납부서에 신고를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납부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죠? 수정신고세액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우리가 수정신고서를 접수하는 시점에서 8월 귀속으로 해서 납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10월분, 10월달에 신고할 때 10월분 원천징수세액과 함께 한꺼번에 신고 납부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 사례가 143페이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43페이지와 144, 145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관련되는 내용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적용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148페이지 세무사랑 프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세무사랑 프로는 인사급여에 근로소득 관리 탭과 사업 기타 사회보험 탭이 있습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근로소득 관리 쪽에 보시면 근로소득 관리 부분에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메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 관리에서 세무신고 서류가 있죠. 세무신고 서류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업 기타 사회보험 탭으로 가시게 되면 세무신고 서류에 전자신고 쪽에 보시면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있습니다. 각 탭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가 있지만 관련되는 내용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클릭을 하게 되면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기본적으로 귀속 지급기간, 귀속기간과 지급기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속과 지급기간을 입력을 하게 되면 관련되는 정보는 우리 급여자료 입력만 지금까지 설명드렸죠. 급여자료 입력에서 귀속연월, 지급연월이 있습니다. 귀속연월, 지급연월을 기준으로 그죠?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상에 있는 귀속과 지급 기준이 맞는 정보들만 자동으로 반영을 시켜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가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여기 신고 구분이라고 있습니다.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환급 신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신고 구분은 이렇게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자, 귀속 지급 기간 옆에 보시면 신고 구분이라고 있죠. 자, 예를 들어서 1월달 1월 해서 지급 기간 하고 나면 신고 구분이 나옵니다. 이 신고 구분에 역화살표 눌러보시면 1번 정기신고, 2번 수정 기한 후 신고 있죠. 이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정기신고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기신고에 해당이 되고요. 만약에 2번 수정신고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정기신고와 기한 후 신고에 의한 마감자료가 있을 때 수정신고서가 작성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수정신고서 관련되는 부분은 뒤쪽에서 조금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원천징수 신고납부는 월별 신고납부와 반기별 신고납부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정기신고라고 보고 매월 신고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반기별 신고 납부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요. 반기별 신고 여부는 우리 세무사랑 프로의 회계관리나 아니면 근로소득관리 쪽에 기초정보라고 있죠. 기초정보관리 쪽에 보시면 회사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회사 등록 쪽에 보시면 추가사항이 있는데요. 추가사항에 2번 반기별 여부, 반기별 납부 여부가 있습니다. 여기에 반기별 여부에 따라서 반기별 신고자와 월별 납부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반기별 납부 여부에 여로 표시가 되면 반기별 납부자로 규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부분 주의를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내용을 보시면 상단 부분에 보시면 그 귀속과 지급 기간에 대한 부분을 입력하기 전에 F7번 신고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F7번 신고 현황을 눌러보시면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 귀속, 1월 지급으로 해서 인원 얼마, 소득세 얼마 해서 마감 여부 관련되는 부분 전부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혹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1년치를 한꺼번에 인쇄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선택하신 다음에 일괄 인쇄 버튼을 누르게 되면 12달치 또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된 내용을 한꺼번에 출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기본적으로 자료는
급여 자료라든가 뒤에서 설명되는 그 퇴직소득 또는 이자 배당 기타 소득 관련되는 정보들을 자동으로 반영해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가 작성이 됩니다. 작성이 되는데요. 신고서 제출자 정보에 대한 부분을 한번 확인하게 되면 신고서를 귀속과 지급 기준으로 해서 신고서를 작성하시게 되면 상단 부분에 보시면 F4 제출자 정보라고 있습니다. 이 F4 제출자 정보를 눌러보시면 클릭을 해보시면 원천징수 의무자, 그 다음에 세무대리인 정보, 국세환급금 계좌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신고서 제출 일자 관련되는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정보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이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가 정리가 되게 되면 마감을 통해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마감을 하신 후에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1월 달 급여와 관련해서 수정 신고해야 될 상황이 생겼다라고 하면 자, 수정 신고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해서 1월 달 해서 수정 신고서 신고 구분은 2번이 되겠죠. 수정 신고. 수정 신고 몇 번째 하느냐? 차수가 나옵니다. 첫 번째 수정 신고하는 거죠. 1번 누르게 되면 간이세액 관련해서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5명이고요. 총 급여가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었다. 수준은 100만 원이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100만 원이면 계산이 좀 어려우니까요. 90만 7,470원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가산세는 지금 계산을 해야 되는데 가산세는 2,000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2,000원보다 더 나오겠지만 2,000원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출자 정보를 통해서 수정신고는 2020년 예를 들어서 6월 20날 수정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을 통해서 마감하고 수정신고 하시면 됩니다. 수정신고 하는데 30만 2천 원이죠. 추가 납부세액이. 30만 2천 원은 6월달 수정신고 하는 달에 6월달로 갑니다. 6월달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정기신고서로 해서 안요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작성을 하고 하단 부분에 수정신고세액이라고 있죠. 수정신고세액 30만 원이었고요. 1월달 부분이 30만 원이었죠. 그리고 가산세가 제가 2,000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럼 30만 2천원 이렇게 반영을 하신 다음에 마감하셔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1월 달에 우리가 수정 신고했던 부분이 있었죠. 1월 달 수정 신고했던 이 부분 추가 납부세액 30만 2천원에 대한 부분을 1월 달 신고할 때 1월 달 분으로 해서 납부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정 신고하는 달, 즉 수정 신고하는 달이라고 하는 부분은 뭡니까? 수정 신고하는 시점에 이행상황신고서 관련되는 부분 제출자 정보를 통해서 날짜를 봤었죠. 5월달 날짜로 6월달 날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6월달 기준으로 해서 한꺼번에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납부를 하게 되면 관할세무서에서 수정 신고에 대한 납부세액이 혼선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관할세무서에서 관련되는 내용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수정세액이 추가 납부세액이 그 신고하는 달에 원천징수세액과 함께 납부되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확인이 되고요. 또 관할세무서에서 그게 확인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소명을 하시면 금방 소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정신고서는 이렇게 작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 교재에 있었죠. 사례 부분으로 있었는데요. 사례 부분이 우리 143페이지에 있습니다. 143페이지, 145페이지까지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방법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